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정년이 11회에서는 장희진 배우가 특별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장희진 배우가 맡은 역할은 홍매라는 인물로, 홍매는 문옥경, 서혜랑과 함께 매랑 국극단 초창기 멤버로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옥경, 서혜랑, 홍매 세 사람의 비주얼 파티로 매란이 시작됐으니 매란이 잘 되는 건 당연했던 것 같아요. 홍매는 국극을 그만두고 재력가의 후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홍매가 원작 웹툰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라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문옥경과 서혜랑이 기생 출신이었던 걸 고려하면 홍매 또한 전직 기생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개된 스틸에서는 강소복과 홍매가 화기애애한 식사 자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소복은 홍매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보이고 있었죠. 반면 홍매가 소복을 바라보는 얼굴은 입은 웃고 있었으나 눈빛에는 차가움이 공존했고, 홍매의 어떤 말 이후 소복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틸을 통해 추측해 보자면 강소복이 홍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공연에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만난 것 같은데요. 매라는 간판 스타인 서혜랑과 문옥경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서혜랑이야 후배들을 잡아먹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소복이 직접 바보와 공주 공연을 끝으로 매란을 나가라고 했으나, 문옥경은 정말 좀 매너 없이 책임감 없이 돌연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떠나버렸죠. 문옥경은 여성국극을 대표하는 이름이었고 여성국극 그 자체였어요. 거기다가 바보와 공주 아역 오디션을 볼때 문옥경의 아역을 뽑는다는 걸 알게 된 문옥경의 팬클럽들은 문옥경의 후계자 따위는 필요 없다고, 황태자는 문옥경 하나면 충분하다고 매랑 국극단 앞에서 시위를 펼쳤었죠. 그만큼 문옥경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티켓 파워는 굉장했습니다. 그렇기에 문옥경이 빠져버린 바보와 공주 공연 티켓이 팔릴 리가 없었겠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바보 온달인 문옥경의 대역을 준비해 놓긴 했겠으나, 사람들은 문옥경을 보러 오는 거지 그냥 바보 온다를 보러 오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보와 공주는 더 이상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겠죠. 근데 이 합동 공연에 매란이 가장 큰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러니 매란이 가장 손해를 많이 봤겠죠. 또한 강소복은 이전에도 전혀 새로운 자명고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무대 장치와 의상을 완전히 새로 바꿨었습니다. 즉 무대를 위해 돈은 엄청 썼는데 돈을 벌진 못했고, 고부장이 금관에 있는 돈을 모두 들고 튄 상태였어요. 이에 돈이 필요했던 강소복은 재력가의 후처가 된 홍매를 찾아가 다음 공연의 대본을 보여주며 투자를 부탁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강소복과 홍매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매의 비주얼이 누가 봐도 왕자님보다는 공주님과이니까 서혜랑은 자신이 문옥경의 상대역인 공주를 하기 위해 후배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것처럼 홍매에게도 악행을 펼쳤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홍매는 서혜랑 때문에 계속 주연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결국 국극을 그만두고 결혼을 하려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서혜랑이 저지른 악행들을 모르고 있던 강소복은 예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에 홍매가 재력가와 결혼하기 위해 국극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좋은 말로 곱게 보내줬을 리가 없겠죠. 분명 넌 예인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니? 너에게 국극은 이 정도였니?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매는 그 말을 수년간 가슴에 담아뒀을 테고요. 그래서 홍매는 강소복에게 공연에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매랑국극단 건물을 팔라는 조건을 건 것 같습니다. 10일의 예고를 보면 강소복이 국극단 건물을 팔라니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게 아마 강소복에게 상처를 받았던 홍매의 복수가 아닐까 싶어요. 강소복이 매랑 국극단 건물을 홍매에게 팔아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 강소복은 다른 방법으로 국극단의 금전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여성 국극을 사랑하는 팬들의 힘입니다. 원작 웹툰에서는 여성 국극을 사랑하는 재력가 팬이 소복을 돕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 도와주기 위해서였다면서요. 또한 그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중인 서혜랑이 금괴를 전하는데요. 이에 강소복은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매랑 국극단 건물을 팔지 않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채공성과 강소복의 판소리 스승이었던 임진이 강소복을 돕지 않을까 싶어요.
공선이 떡목이 되어 떠난 이후 소복은 자신도 공선이처럼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잘한다 명창이라고 박수 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최공선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는 알고 있었죠. 이에 소복은 미련 없이 사라져버린 공선을 그리워하며 자신도 판소리를 그만두고 여성 소리꾼들을 모아 여성 국극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임진의 입장이라면 소복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성 국국이 전통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으니 임진 역시 자신의 하나 남은 제자가 판소리판에 남아 있어주길 바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임진은 떠난 제자 강소복을 찾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소복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래도 또 내 제자가 힘든 걸 싫어서 돈을 보태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떡목이 되었음에도 소리를 계속하는 정년이가 임진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엄마의 허락을 받고 메란으로 돌아온 정년이는 연구생들이 하나둘 메란을 떠나고 충격을 받은 소복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손 놓고 있지 말고 남한 사람들끼리 뭐라도 하자며 연구생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영선은 지금부터 우리가 옥경 선배 자리를 대신하자고 했고 정년이와 영선은 야외에서 메란국극단 신인배우 무료 공연을 펼쳤죠. 정년이는 옆에 판을 깔고 심청전의 추월만정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목이 나간 정년이의 추월만정은 거칠었죠. 새소리도 나왔고 고음은 나오지도 않았으며 고장난 라디오 마냥 소리가 끊겼어요. 하지만 정년이는 나오지 않는 고음을 연기로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윤정년이 아닌 심청이 되면 소리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정년이는 국극 소리를 했습니다. 소리의 아름다움, 섬세한 감정 표현, 극적인 동장, 이 셋이 어우러진 목이 아닌 온몸이 부르는 소리였어요. 윤정년이 아닌 심청이가 부르는 추월만정에 서울역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또한 심청이가 울 때 관객들도 함께 울었죠. 또한 우연히 정년이의 추월만정을 듣게 된 임진 또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진은 정년이를 보며 공선이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하늘이 내린 소리천재 최공선은 목 하나로 사람을 울리고 웃겼는데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청도 더 잘 떨었죠. 소리 욕심도 남달랐기에 안되면 될 때까지 했고 배우고 싶으면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가르쳐달라고 졸랐어요. 정년이처럼요. 임진은 그런 공선을 매우 아끼면서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선이만큼은 자신의 곁에 남을 거라고 믿었었죠. 공선이 소리를 더 잘하기 위해 연습을 매진할 때 임진은 제자를 끝까지 독려하며 가르치는 게 스승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공선이 천재 최공선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한 연습을 하다가 목이 나가버리자 임진은 자신이 제자를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임진 앞에 공선과 같은 목소리를 가졌지만 결국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된 떡목이 되었지만 빈 곳이 없는 소리를 내는 정년이가 나타난 거죠. 떡목으로 추월만정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울리는 정년이의 모습은 임진이 공선에게 돌려주고 싶었으나 주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그렇게 임진은 정년이가 소속되어 있는 메란국극단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선이를 돕진 못했어도 정년이의 꿈이 계속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